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면 어쩔까? 걱정하신 분 계실까요? 네, 이 얘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SKT 개인정보 유출 뉴스 많이 보셨죠? 많은 분들이 놀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 유심을 새로 바꾸거나 통신사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일단 내 번호부터 안전하게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번호도 바꾸고 통신사도 바꾼다고 해서 내 금융 정보까지 안전해지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 개인 정보가 이미 유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까지 생각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거는요, 통신사 변경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세상 참 무섭잖아요. 내 정보가 어딘가 흘러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대부분 조용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결국 나중에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요즘 수법이 아주 교묘해졌습니다. 전부터 제가 보이스피싱 금융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도 사실 많았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수법이 교묘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내 계좌로 보낸 다음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돈이 잘못 입금됐어요. 이거 제 계좌로 다시 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설명도 자연스럽고 말투도 친절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내 돈 아니니까. 다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송금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내가 모르게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이고 결국 나는 사기 피해자가 돼서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애초에 내 이름으로 대출이 안 되게 막아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등록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정말 간단한데요. 한 번만 신청해 두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우체국 캐피탈, 저축은행까지 전부 내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물론 카드론이나 신용카드 신규 발급, 자동차 할부 금융까지 전부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훔쳐서 대출을 시도하더라도 아예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 발급, 카드론, 자동차 할부 금융 같은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이미 신청은 했지만 실행되지 않은 대출이 있다. 그것도 즉시 차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각 은행 앱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가장 간단하게 요즘 카카오뱅크 많이 쓰잖아요. 이 카카오뱅크 앱에 들어가서 제가 신청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카카오뱅크에 접속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위에 인증 보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여신거래 안심 차단이라고 있어요. 이걸 신청하면 되고요. 이렇게 여신거래 안심 차단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대출, 전월세, 자금대출, 전세보증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담보대출, 예적금 범인의 대출 이런 것들 다 안 되고요.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 차량 할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차단을 하면 되고요.
나 이거 써야 되는데 하면 차단을 다시 풀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적금 범위 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선납 이혼을 할 건데 예적금 범위 내 대출을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차단을 해놨다가 차단을 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범위 내 대출을 그때 일으킬 때만.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차단이 되어 있으면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예시로 들었지만 신한솔이라던가 이런 데서 그 은행의 앱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신거래 안심 서비스라고 하면은 뜨거든요. 그걸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나 모르겠다, 못 찾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해당 은행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뭐 농협이든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든 뭐 국민은행이든 어디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신거래 안심 서비스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또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제 그럼 나중에 정말 대출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차단하고 풀고 대출을 신청한 후에 다시 차단을 설정하면 됩니다. 번거롭지 않고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또 믿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인정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정말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내 정보를 이용해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 빚을 내가 떠안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관리를 못한 게 책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은행에서 신청하는 이 안심 차단 서비스 있잖아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신청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그때 풀어서 다시 대출 받고 다시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앱에서 몇 번만 누르면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정해 두고 다음에 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불안한 일들이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래도 안심이 되겠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카카오뱅크 앱을 열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 명의로 일어나는 일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